안녕하세요, 하비쿠키입니다. 자, 오늘 되게 오랜만에 베스 낚시 콘텐츠로 찾아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이죠. 거의 한 달 만에 온 것 같아요. 좀 쉬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초보 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비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캐스팅 비거리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돈이 드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되고요, 돈이 안 드는 방법이 한 5가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돈이 드는 방법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로드를 긴 걸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보통 평균적으로 한 6.7피트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610 사이즈나 아니면 7피트 넘어가는 로드로 바꾸시면은 로드가 길어지는 만큼 비거리가 늘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 돈이 드는 방법은 릴을 조금 더 고가의 릴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저가의 릴보다는 고가의 릴들이 좀 브레이크 세팅도 예민하고 그 다음에 재료들도 좀 좋은 걸 쓰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그 부속품 중에 베어링, 이 베어링을 조금 더 비싼 베어링을 써요. 일반 스틸이 아니고 뭐 세라믹을 쓴다든지 그런 방법이고, 세 번째 돈이 드는 방법은 릴을 튜닝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아닌데 사실 좀 서밍에 대한 그런 좀 기술이 좀 있으시고 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릴 튜닝이 좀 효과가 커요. 이게 이제 보통 릴 튜닝을 할 때 이 스풀의 회전력을 유지시키는 그런 쪽으로 튜닝을 많이 하시거든요. 베어링을 좀 더 비싼 베어링으로 바꿔서 이 스풀의 회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도록, 대신에 백래시는 더 자주 나겠죠. 그래서 실력이 좀 받쳐줬을 때만 튜닝을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사실 이게 돈이 드는 방법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만큼의 비거리가 늘어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로드를 쓰다가 100만원 세트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만큼 비거리가 10배만큼 늘어나진 않거든요. 사실 이제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금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성능이 그거에 딱 정비례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그건 다들 아실 거고, 그 점 유의해서 조금 장비를 바꿔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좀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오늘의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죠. 돈이 들지 않고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안 드는 방법은 캐스팅 할 때 우리가 보통 여윳줄 이렇게 한 뼘 정도 두고 이렇게 캐스팅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요 정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캐스팅 해야 되는 속도라든지 약간 그런 자세가 좀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자꾸 해보시면서 익숙한 그 타이밍을 찾으셔야 되고요. 이거 할 때 또 많이 하겠다고 너무 길게 주시면 당연히 캐스팅 안 되는 건 다들 아시죠? 좀 적당히 늘려주시고, 제가 권장 드리는 거는 한 반뼘에서 한 뼘 그 정도 늘리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보면 오버헤드랑 3쿼터, 사이드 이렇게 3개 많이 던지시죠. 그 중에 이제 3쿼터로 던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오버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이랑 가슴이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을 내기가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사이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열려요. 그래서 이 근육을 쪼기가 좀 불편한 그런 느낌. 이제 보통 이게 3쿼터로 던질 때 한 요 정도 각도로 많이 던지시는데, 이 정도 각도가 우리 인체 구조상 굉장히 힘을 쓰기 굉장히 편한 각도거든요. 우리 보통 그 돌멩이 같은 거 잡아 던질 때 이렇게 안 던지잖아요. 이렇게 던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통 야구 선수들도 이런 느낌. 이래서 3쿼터로 던지시면은 이게 가슴이랑 팔이 열리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강하게 힘을 줄 수가 있다는 거, 이거 확인하시고, 여윳줄도 조금 길게 주고 3쿼터 이렇게 2가지를 동시에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낚시 캐스팅 할 때 올라왔다가 이렇게 백스윙 했다가 다시 앞으로 나가죠. 나갈 때 이렇게 일자로 왔다가 되돌아 나가, 그러니까 그대로 들었다가 앞으로 나가지 마시고 살짝 회전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회전을 추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구심력이죠. 원심력이라고 하나? 이 구심력을 좀 추가를 하면서 루어에 좀 더 강한 에너지를 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3가지를 한번 섞어서 캐스팅을 해보면 이거 여윳줄 저 같은 경우 평소에 한 요 정도 두고 던지는데
여유줄 조금 더 줄게요. 여유줄 조금 더 주고, 그 다음 3/4 캐스팅 쓰고, 그리고 살짝 회전을 넣어서 이런 느낌으로 캐스팅을 하시면 돼요. 네, 요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 세팅 입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럴 때는 비거리를 늘리려면 오히려 브레이크를 살짝 더 잠그세요. 살짝 더 잠그시고 서밍을 조금 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이제 좀 실력이 많이 늘고 경험치가 쌓이면 브레이크보다는 서밍으로 조절하는 게 더 쉬워요. 근데 처음에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세팅은 평소보다 조금 더 살짝만 더 잠가 주시는 거고, 메커니컬은 당연히 제로 세팅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돈이 안 드는 마지막 방법으로 우리 몸에 움직임을 추가해 주자는 거죠. 우리 평소에 낚시할 때 주변에 앵글러 분들 한번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가만히 있고 팔만, 캐스팅하는데 팔만 이렇게 쓰시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야구 선수들 보면은 와인드업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몸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낚시 캐스팅 할 때도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살짝 몸의 움직임을 이렇게 추가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비거리가 제 느낌에는 요 동작을 통해서 한 2m, 3m? 그 정도는 좀 더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보면 여유줄 주고 3/4 캐스팅하고, 그 다음에 회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세팅, 저는 이미 브레이크 세팅을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몸 동작까지 조금 섞어서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평소보다 비거리가 조금은 더 늘어날 거예요. 사실 이게 캐스팅이 50m 이상, 40m 이상 되면은 물론 사용하시는 라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질을 받아도 훅셋으로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비거리에 너무 집착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보통 10m, 20m면은 잡을 만한, 손맛 볼 만한 거는 충분하고요. 물론 이제 비거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노리고 싶은 포인트가 한 30m 앞에 있는데 거기 바로 위에 착수를 시키면 베스가 놀랄 것 같아. 그러면은 한 40m나 50m 던져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도 되고, 또 특히 이건 강가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보통 이제 앵글러 분들이 캐스팅을 하시는 거리를 보면은 한 30m 전후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프레셔가 강할 때, 그러니까 피싱 프레셔가 좀 있을 때 나도 똑같이 남들과 같이 한 30m만 던지면은 당연히 프레셔가 높은 상황에서 낚시를 하겠지만, 나는 남들보다 한 2배를 더 멀리 던져. 그러면은 좀 피싱 프레셔가 덜한 그런 포인트들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주로 좀 유명한 포인트에서 그런 게 좀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지금 이 소류지가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가 거리가 거의 100m거든요. 딱 100m 조인. 알겠어? 한 이쯤은 한 95m 정도 될 거고, 저기 저 배수구 물 빠지는 데가 딱 100m예요. 여기서. 자,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만 하고 좀 금방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솔직히 베스를 잡을 시간이 좀 없어요. 지금 아까 오는 길에 타이어 적정 공기압에 대해서 저랑 제 동생이랑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본이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 떠 있을 때 빨리 다시 집에 가면서 촬영을 해야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비쿠키였습니다.